말하지 않아도 전해진 사랑의 구조신호. 그날 강아지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짖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다. 늦가을이 막 시작된 시기,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차가웠고 집 안에는 가족 모두가 잠들어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 오래된 소파 옆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던 강아지 보리도 평소처럼 눈을 감고 있었다. 보리는 말이 없는 아이였다. 낯선 사람에게도 우편 배달부에게도 괜히 짖지 않았다. 가족들 사이에서는 얌전해서 걱정될 정도라는 말을 들을 만큼 보리는 늘 조용했다. 그런 보리가 그날 밤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처음엔 아주 작은 소리였다. 낑하고 짧게 울리는 숨소리. 마치 뭔가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에게 확인하는 것처럼. 보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쪽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 칙하고 짧게 새는 소리와 함께 공기 속에 스며드는 낯선 냄새. 가스였다. 보리는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이 냄새는 위험하다는 본능은 알고 있었다. 사람들이 숨 쉬면 안 되는 공기라는 것도. 보리는 조심스럽게 안방 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틈 아래로 냄새가 스며들고 있었다. 보리는 짖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한 것처럼 문 앞에 앉아 귀를 세우고 안을 들여다봤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냄새는 점점 짙어졌고 보리의 숨은 점점 가빠졌다. 그때였다. 부엌 쪽에서 작은 불꽃 소리가 탁 하고 들렸다. 보리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지금 깨우지 않으면 이 집은 위험해진다. 그 순간 보리는 선택해야 했다. 평생 짖지 않던 아이가 가족의 잠을 깨울 것인가. 보리는 문을 향해 몸을 부딪혔다. 쿵, 쿵. 그리고 처음으로 집안이 울릴 만큼 크게 짖었다. 멍, 멍, 멍. 그 소리는 단순한 짖음이 아니었다. 두려움, 간절함, 그리고 사랑이 섞인 소리였다. 안방 안에서 사람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아직 완전히 깨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보리의 신호는 분명히 닿고 있었다. 보리는 멈추지 않았다. 목이 쉬어도 숨이 차도 계속 짖었다. 제발 일어나. 지금 아니면 안 돼.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길 바라는 사랑의 구조 신호였다. 그리고 그 짖음이 이 가족의 운명을 바꾸기 시작했다. 안방 문이 천천히 열렸다. 문틈 사이로 졸린 얼굴의 가장이 고개를 내밀었다. 보리야, 왜 그래? 잠에 덜 깬 목소리였다. 짜증보다는 당황이 섞인 평소의 일상적인 반응. 하지만 문이 완전히 열리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다. 공기가 달랐다.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목 안쪽이 따끔거렸다. 눈이 순간적으로 시큰해졌고 코끝에 매캐한 냄새가 꽂혔다. 가스? 그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부엌 쪽을 봤다. 불이 꺼져 있어야 할 가스레인지 근처에서 아주 희미한 불꽃 흔적이 보였다. 그제야 정신이 확 들었다. 여보, 일어나.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잠에 젖어 있지 않았다. 안방 안에서 급하게 이불이 거치는 소리, 아이 방에서 작게 신음하듯 들려오는 숨소리. 보리는 그제야 짖음을 멈췄다. 할 일을 다 했다는 듯 문 앞에 서서 가족을 바라봤다. 하지만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스는 이미 집 안 곳곳으로 퍼져 있었다. 환기를 해야 했지만 아무도 창문을 열 생각을 바로 하지 못했다. 사람은 공포 앞에서 종종 멈춘다. 지금 내가 뭘 해야 하지? 그 짧은 멈춤이 때로는 가장 위험하다. 그때 보리가 움직였다. 보리는 거실 창문 쪽으로 달려가 앞발로 커튼을 세게 긁었다. 쓱쓱.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행동은 분명했다. 창문 열어. 가장은 소리쳤고
아내는 맨발로 창문 앞으로 달려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한순간에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숨이 막히던 공기가 조금씩 밀려나갔다. 아이들도 깨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 아빠가 있어. 그 말은 아이를 향한 것이었지만 사실은 스스로에게 하는 말에 가까웠다. 그 순간 부엌 쪽에서 툭 하는 소리가 다시 들렸다. 모두가 동시에 멈췄다. 가스밸브였다. 완전히 잠기지 않은 상태였다. 만약 보리가 몇 분만 늦게 짖었다면, 만약 아무도 깨어나지 못했다면 이 집은 지금쯤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모른다. 가장은 손을 떨며 밸브를 잠갔다. 손바닥에 식은 땀이 흥건했다. 그제야 정말로 위기를 넘겼다는 사실이 조금씩 실감나기 시작했다.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장면 한가운데 보리가 있었다. 보리는 짖지 않았다. 꼬리를 흔들지도 않았다. 그저 가족 하나하나를 천천히 바라봤다. 마치 확인하듯이 다들 괜찮은지. 그 순간 가장은 보리를 안아들었다. 작은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아직도 긴장이 풀리지 않은 심장 소리. 너 덕분이야. 그 말은 아주 작게 하지만 진심으로 흘러나왔다. 보리는 그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골랐다. 말하지 못했을 뿐 보리는 이미 모든 걸 다 말하고 있었다. 가족이니까. 그날 밤 이 집은 한 마리 강아지의 선택으로 아직 내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 이 사건이 이후 이 가족의 삶을 얼마나 깊게 바꿔놓을지. 그날 밤이 지나고 집안은 한동안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가스 냄새는 빠져나갔지만 공기 속에는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긴장이 남아 있었다. 아무도 다시 잠들지 못했다. 아내는 부엌 식탁에 앉아 식지도 않은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다. 손이 계속 떨렸다. 만약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만약 보리가 안 짖었으면 우린 지금.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다. 끝까지 말하지 않아도 그 뒤에 이어질 문장은 모두가 알고 있었다. 가장은 스마트폰을 켰다. 가스 누출 사고, 수면 중 질식, 새벽 사망. 검색창에 입력된 단어들은 하나같이 차갑고 무거웠다.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환기 늦어질 경우 수분 내 의식 저하 가능.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장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몇 분, 정말 단 몇 분 차이였다는 사실이 그제야 현실로 와닿았다. 그는 거실 바닥에 앉아 보리를 바라봤다. 보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소파 옆에 엎드려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지만 가까이서 보니 보리의 눈은 충혈돼 있었고 숨소리는 평소보다 거칠었다. 보리도 가스를 마셨을 텐데. 아내의 말에 가장은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그때 보리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가장에게 다가왔다. 보리는 그의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앞발을 올렸다. 말없이, 아무 소리도 없이. 그 작은 행동 하나에 가장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참았던 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미안하다, 진짜 미안해. 그는 보리를 끌어안고 처음으로 아이처럼 울었다. 자신이 보호자라고 생각했던 존재가 사실은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늦게 와닿았기 때문이다. 아이들도 그 모습을 조용히 보고 있었다. 큰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빠, 보리가 우리 살린 거지?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래. 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은 보리 앞으로 다가가
바닥에 앉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고마워. 무서웠지? 다음엔 우리가 지켜줄게. 그 말들을 보리는 이해했을까? 아마 정확한 뜻은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보리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그날 이후 보리는 조금 달라졌다. 잘 짖지 않던 아이가 낯선 소리에 귀를 더 세우기 시작했고, 밤이 되면 꼭 가족이 있는 방향을 확인했다. 마치 스스로에게 맡긴 임무처럼. 이 집은 내가 지킨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훈련받은 것도 아니었다. 그저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가장은 그날 밤을 떠올릴 때마다 항상 같은 생각이 든다. 우리가 보리를 키운 게 아니라 보리가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그리고 사랑이란 반드시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먼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그날 새벽 보리는 짖었다. 그 짖음은 소음이 아니었다. 경고도 아니었다. 살아달라는 요청이었다. 사고 이후 며칠 동안 이 집에서는 이상할 만큼 소리가 줄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볼륨은 낮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조심스러웠다. 마치 큰 소리를 내면 그날 밤의 기억이 다시 튀어나올 것처럼. 하지만 가장 많이 달라진 건 사람들이 보리를 대하는 방식이었다. 이전까지 보리는 집에 있는 강아지였다. 밥을 주고 산책을 시키고 귀엽다고 쓰다듬어주는 존재. 그날 이후 보리는 달라졌다. 아침에 가장 먼저 눈을 뜨는 사람은 보리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보리가 가장 먼저 사람들을 확인했다. 아빠가 부엌으로 나오면 보리는 꼭 뒤를 따라왔다. 엄마가 방에서 나오면 문 앞에서 잠시 기다렸다가 같이 거실로 나왔다.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도 마찬가지였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동안 보리는 그 앞에 앉아 하나하나 얼굴을 올려다봤다. 마치 세는 것처럼. 다 있네. 그걸 알아차린 건 며칠이 지나서였다. 아내는 어느 날 조용히 말했다. 보리, 우리 확인하는 것 같지 않아? 가장은 그제야 그 행동 하나하나가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날 이후 집의 규칙이 조금씩 바뀌었다. 가스밸브는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했다. 외출할 땐 보리를 혼자 두지 않았다. 밤에는 반드시 창문을 조금 열어두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보리의 자리가 바뀌었다는 것이었다. 이전엔 현관 근처가 보리의 자리였다. 사람들이 다니기 편하라는 이유였다. 이제 보리의 자리는 거실 한가운데였다. 가족 모두가 보이는 곳. 아무도 말로 정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 보리는 그 자리에 앉아 집안을 바라봤다. 눈을 감고 있어도 귀는 늘 깨어 있었다. 어느 날 밤 아이가 악몽을 꾸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부모보다 먼저 움직인 건 보리였다. 보리는 아이 방으로 달려가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하하. 그 소리에 아이는 조금씩 울음을 멈췄다. 아무 말도 없었다. 위로도 설명도 없었다. 그저 곁에 있는 것. 아내는 그 장면을 문틈 사이로 보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저 아이는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살고 있구나. 그날 이후 보리는 더 이상 반려견이 아니었다. 가족은 보리를 이렇게 불렀다. 우리 집 막내.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보다 먼저 보리를 찾았다. 보리야, 오늘도 집 지켰어? 그 말에 보리는 꼬리를 크게 흔들지도 않았다. 그저 가볍게 눈을 마주쳤다. 마치 말하듯이 당연하지. 가장은 가끔 생각한다. 그날 밤 보리가 짖지 않았다면 이 집은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을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위험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서로를 바라보는 눈은 이만큼 깊지 않았을 테니까. 그날 이후 이 집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규칙이 하나 생겼다. 서로를 먼저 확인한다. 조용히라도 반드시. 그리고 그 규칙의 시작에는 항상 보리가 있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그날 밤을 계기로 이 집에는 큰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아침 공기의 온도, 문을 닫을 때의 손길, 강아지를 부르는 목소리의 높낮이, 모든 것이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져 있었다. 보리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다. 짖지도 않았고 자기 공을 물고 와 보채지도 않았다. 하지만 보리는 늘 그 자리에 있었다. 가족이 가장 필요할 때 아무 말 없이. 어느 날 아내가 혼자 거실에 앉아 울고 있었다. 그날은 별일 없는 날이었다. 다툼도 없었고 나쁜 소식도 없었다. 그저 문득 그날 밤이 떠올랐을 뿐이었다. 만약 보리가 없었다면, 만약 그 짖음이 없었다면. 아내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때 보리가 다가왔다. 아내의 무릎 옆에 조용히 앉아 몸을 살짝 기댔다. 위로하듯 혹은 그냥 함께 있겠다는 것처럼. 아내는 그 작은 체온에 손을 얹었다. 넌 참 말이 없구나. 보리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이 싫지 않다는 듯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아내는 깨달았다. 보리는 말하지 않아도 항상 가장 정확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행동을 해왔다는 것을. 아이들도 자라났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변하고 조금씩 집을 벗어나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럴수록 보리는 더 자주 현관에 앉아 있었다. 아이들이 나갈 때도 돌아올 때도. 언젠가 큰아이가 말했다. 보리, 너 아직도 우리 세고 있지? 보리는 그 말에 고개를 살짝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그 모습에 가족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래, 이 아이는 아직도 우리를 지키고 있구나. 시간이 흘러 보리의 걸음이 느려졌을 때도,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되었을 때도 보리는 마지막까지 거실 한가운데를 떠나지 않았다. 그 자리는 보리가 스스로 선택한 자리였다. 가족이 모두 보이는 자리, 혹시 하나라도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 어느 늦은 밤 가장은 보리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날 내가 짖어줘서 우리가 살았어. 보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차갑지 않았다. 그건 마치 이런 말 같았다. 굳이 말로 할 필요 없잖아. 우린 가족이니까. 말하지 않아도 전해진 사랑의 구조신호. 그건 단지 한 번의 짖음이 아니었다. 그 이후의 모든 날, 모든 선택, 모든 조용한 순간까지 포함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오늘도 어딘가의 집에서 한 마리 강아지가 말없이 가족을 지키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 말이 없어도 사랑은 그렇게 조용히 존재한다.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